불편한 편의점. 서울역에 도착한 나는 회원동으로 향한 뒤 욕조가 있는 모텔에 입실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다. 땀이 송골송골 맺힐 즈음 옥수수 수염차를 마셨다. 사가지고 간 4개의 옥수수 수염차를 모두 마신 뒤 욕조 안에서 정성껏 몸을 씻었다. 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려는 듯 힘차게 소변도 보았다. 아침 다시 샤워를 하고 이를 닦고 욕실에서 나온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옷을 챙겨 입고 거리로 나섰다. 배가 고팠지만 공복도 나쁘지 않았다. 한번 비우기 시작하면 며칠도 굶을 자신이 있었고 그 편이 더 정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 여겨졌다. 눈앞에 서울역이 들어왔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신호등을 거쳐 역 광장에 다다랐다. 무슨 단체인지 노숙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노숙자들의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을 위해서일까? 그들이 감염원이 되는 걸 경계해서일까? 둘 다일 것이다. 마스크를 쓰자 사람들이 모두 똑같아 보였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인간이라는 바이러스일 뿐이었다. 수만 년간 지구를 괴롭혀온 그 바이러스 말이다. 대구행 티켓을 끊고 다시 서자 4년 전 이곳에서 무너져 내린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도시락이 든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내게 다가오는 사장님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됐다고 해도 굳이 배웅을 나오겠다고 했다. 서울역에서 만났으니 서울역에서 이별도 해야 한다는 그 논리는 그럴듯했다. 설득됐다. 사실은 사장님의 도움이 절실했다. 혹시라도 내가 또 티켓을 찍고 화장실로 달려가 머리를 박고 쓰러지는 걸 그녀가 말려주길 바랬다. 자네가 좋아하던 것들이네. 사장님이 비닐봉지를 건넸다. 안에는 산의 진미 도시락과 옥수수 수염차가 들어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대구 가면 자네가 의사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사람을 죽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불사조 면허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의료기술자들이 법기술자들과 친하기 때문이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런 짓들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그런 끔찍한 특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다 보니 스스로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집도한 환자 하나가 연예인으로 성공한 뒤 사람들은 그녀가 은우님의 손을 빌렸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 불과했다. 그것도 나쁜 인간,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 네, 자네 놔주기 싫었는데 이 시기에 대구에 봉사를 간다니 어떻게 말리겠나. 자네 마음 씀씀이 보면 거기 가서도 잘할 거야. 몸 조심하고.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 안 만났으면 저 여기 누워있지. 대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도 코로나 시국에 힘을 보태는 게 되는 건가? 그럼요. 의사가 되고 한 번도 봉사 따위 한 적이 없던 내가 대구에 의료 지원을 나간다. 다시 어제 찾아뵌 유골함 속 그녀를 떠올려 본다. 대구에 내려가는 게 속죄가 되진 않겠지만 죄를 기억하며 사는 방편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편을 계속 찾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마스크 쓰니까 조용해졌어. 그러네요. 다들 너무 자기 말만 하잖아. 세상이 중학교 교실도 아니고 모두 잘난 척, 아는 척 떠들면 살아. 그래서 지구가 인간들 함구하게 하려고 이 역병을 뿌린 것 같아. 마스크 안 쓰고 떠드는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이야말로 혼쭐이 나야 해. 아하하. 나도 모르게 광대가 쓸룩거렸다. 마스크가 불편하다. 코로나에 이거 저거 다 불편하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떠들잖아.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 사는 건 불편한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알아? 동네 사람들이 원래 우리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불렀어. 알고 계셨군요. 그럼
진열해 놓은 물건 종류도 적고 이벤트도 다른 데 비하면 없는 편이고 동네 구멍가게처럼 흥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불편했다더라고. 불편한 편의점. 자네 오고 그나마 편해졌지. 손님들도 나도. 근데 이제 다시 불편해질 것 같다. 왜죠? 외계인 대구에서 볼일 마치면 돌아와. 나는 대답 대신 어색한 미소로 사장님께 답했다. 답이 됐는지 그녀가 내 등을 툭 쳤다. 아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들 불편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은 다시 불편해지는 게 맞아. 자네 절대 돌아오지 말어. 예. 봉사만 하지 말고 가족도 꼭 만나보고. 뭐지? 사장님께 아내와 딸이 대구에 있다는 말을 했었나? 다시 기억이 희미해지려나?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은 자는 은은님이 아니다. 사장님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출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나는 발을 못 대고 있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자석이 뒤에서 당기는지 좀처럼 나서질 못했다. 사장님이 내 산소 호흡기라도 되는 양 그녀 옆에서 전전긍긍 서 있을 뿐이었다. 이제 가보게. 나 오래 서 있으니 힘들어. 나는 몸을 돌려 사장님을 바라보았다. 날 두고 사라진 엄마인가? 날 돌봐주다가 돌아가신 친할머니인가? 누구인가? 나는 그녀를 안고 나직히 말했다.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살아보겠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마주 않은 채 작은 손으로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개표구를 지나자마자 뒤돌아보지 않고 힘없이 발을 놀려 플랫폼에 다다랐다. 기차에 올라 지정 좌석에 앉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서 출발하길 바랐다. 눈물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빠르게 달려 단숨에 대구에 날 떨고 주길 바랐다. 내 열망을 아는지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편의점 가는 길이 보이는 듯했다. 푸른 언덕이라는 청파동과 그곳에 자리 잡은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편의점도 보이는 것 같았다. 기차가 한강 철교에 올랐다. 오전 햇살이 물의 표면에 반사되어 생동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노숙자로 자리 잡은 뒤론 서울역과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딱 한 번 한강에 간 적이 있었다. 다리에 올라 몸을 던지려 했다. 실패했다. 사실 올 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죄스러움을 지니고 있기로 했다.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내 몫의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나만 살리려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사죄하기 위해 가족을 찾을 것이다.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사죄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것이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가야겠다. 기차가 강을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불편한 편의점 끝.